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거래가 딱 열렸는데 역시나 또 연말 연휴도 남아 있다 보니까 잠잠한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오늘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줄어들었어요. 보시면은 업종 차트 보면은 코스닥은 그래도 거래 대금이 6조 5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를 보니까 거래량도 확 줄어들었는데 거래 대금이 6조 거의 5조를 지금 5조대로 갈 것 같은데 코스피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우리 외국인 기관들도 대부분 다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좀 늘었네요 라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 신규주의 도박판에 들어온 거래대금을 제외하면은 사실 5조 원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대표적으로 파인메딕스 같은 종목들 오늘 신규 상장하고 거래대금이 여기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렸거든요. 시가총액이 900억인데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6,700억입니다. 이러니까 얘 빼면은 코스닥 사실상 5조 원대 거래대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명확합니다. 어떻게 명확하냐? 오늘 들어온 명확한 섹터, 수급이 들어온 섹터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계속 관심있게 이번에 다음 순환매 후보는 여기입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던 로봇주,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갭상승 이후에 좋은 흐름이 대부분 나왔던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뉴로메카, 클로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강 후약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올랐고 순환매 관점으로 별로 관심을 최근에 못 받았던 하이젠 RNM 이런 종목과 함께 기타, 사면 등등 로봇주 내에서 좀 순환매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역대급으로 또 강한 섹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마 매매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좀 장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기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섹터인데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중공업이 30만원까지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9% 급등을 했고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이번 달에만 몇 퍼센트 오른 거야? 이번 달에만 50% 올랐습니다. 50%? 시가총액이 20조 되는 회사가 50%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매매할 게 없고 좋아질 섹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지만 시중에 또 돈은 또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섹터로는 지금 조선 쪽에 몰리고 있고, 테마로는 최근에 양자 쪽 많이 돌았고 소프트 AI 쪽도 많이 돌았어. 그리고 드론 양자? 이것도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기는 한데 지금 미국장에 드론 양자 쪽 테마주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300%에서 500%씩 급등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전까지 많이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테마주도 좀 올라오긴 했으나 미국장에 비하면은 귀엽게 오르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양자 쪽과 이런 드론 쪽이 미국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얘네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이런 센티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나 드론 양자 쪽은 혼조세 또는 눈치 보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살짝 CES를 앞두고 기존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차익 실현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새롭게 지금 수급이 옮겨서 테마로 가고 있는 곳은 로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봇주가 덜 오른 종목들도 있고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두 가지 섹터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고 조용히 반등을 성공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거든요. 바로 바이오 쪽에서 우리 예전에 바이오의 대장 형님격인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거점 좀 다지면서 좀 수급이 들어왔던 것도 특징적입니다. 3천당 제약도 5일선에서 반등이 또 잘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섹터 내에서 AI도 중간에 살짝 순환매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정도 흐름 내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들어올 만한 시황 이슈를 또 알아보려면은 주요 뉴스들을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들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로봇 쪽에는 미국장에서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나왔던 거는 오픈 AI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 개발을 검토한다. M&A 나설 전망이다 라고 하고요. 아직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역시나 우선순위는 당연히 AI 쪽 소프트웨어 이쪽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될 거고,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도 개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로봇주의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팀을 해체를 하고 난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개발 방안을 재검토했다는 소식입니다. 로봇주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다른 종목들도 이제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휴머노이드를 좀 많이 지금 밀고 있는 느낌이다. 또는 협동 로봇도 있고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로봇용 액추에이터가 3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가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18개에서 75개까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관련주로 몇몇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오늘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으로 올랐던 게 하이젠 RNM이랑 로보티즈 같은 종목도 로보티즈도 이제 액추에이터 이쪽 매출 비중이 꽤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0% 80% 이렇게 큰데 그쪽이 앞으로 좀 전망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계속 관심 있게 앞으로 내년 CES까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 앞두고 주한미군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1,460원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한미군까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는 지금 15년 만에 최저입니다. 1460원도 돌파 진짜 1500원 가나? 이거는 너무 뉴 노말치고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를 또 빼놓고 말할 수가 없고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엄이 해제되긴 했으나 최근에 계엄을 했었고 아직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를 좀 놀러 올 이유가 없다. 관광을 올 이유가 없다. 괜히 다른 대안도 많은데 괜히 이런 이슈들이 있고 정치적인 불안한 상황에서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또 관광이나 내수 쪽도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년 만이 봤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앞으로 좀 빠르게 좀 내년에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이 나왔다가 9만 달러 초반대까지 조정 나왔다가 지금 다시 거의 10만 달러까지 왔거든요. 역시 양자 쪽 때문에 흔들렸다가 야 이거 너무 먼 얘기잖아. 적어도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러시아에서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외 거래에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을 했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일만 남았지 미국에서도 비축자산으로 모은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할 일이 딱히는 보이지 않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시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7% 급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미 언론에서는 현대차의 선물 덕분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에서 테슬라 충전 어댑터를 무료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충전 쪽 이쪽 테슬라를 계속 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86%나 급등을 했고요. 이번에 또 현대차까지 선물을 줬다라는 소식인데 현대차는 선물을 주는데 우리 선물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현대차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서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환율이 올라서 야 그래도 수출하면 좀 달러 벌어들이면 실적이 그래도 내년에 좀 좋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냐? 그래서 주가가 버티는 거고 만약에 이것도 아니었다면 지금 차트 추세는 마치 2차전지처럼 2차전지 지금 삼성 SDI 계속 신저가에서 놀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저점 이탈한 이후에 지금 계속 추가적인 하락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현대차는 좀 버티고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XAI 투자의 엔비디아 중동 국부펀드 등 일제히 많은 곳에서 이제 투자를 참여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사실 이런 곳에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굵직한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저기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AI랑 뭔가 연결이 투자가 잘 돼 있고 이해관계가 잘 엮여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소외를 받진 않았을 텐데 이런 소식도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내년 초 1월 6일, 7일부터 있는 CE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ES, AI 스타들이 총 출동한다. 내년 산업계를 이끌 최첨단 기술을 미리 보기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관련해서 올라왔던 게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도 올라왔고 양자도 올라왔고 뭐 드론도 올라왔고 막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로봇 쪽 수산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에 대해서 지금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엔비디아, 엑스법인, 그다음에 구글, 웨이모, 델타 등이 기조 연설을 할 것 같고요. 첫날 역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기조 연설로 첫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기업 별로 참여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번에 소외받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총 160개국에 4,500개의 기업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업이 800곳이래요. 이 정도면 비율이 어마어마한데?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알짜 기술들 은근히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불확실성 때문에 평가를 못 받는 거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기술력. 그래서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무려 800곳이나 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주요 이슈는 진화한 AI 기술 얼마나 진화가 됐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많이 다룰 것 같고요. 이제는 한정된 곳이 아니라 전 산업에 적용이 된다. 전 산업.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체 산업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아마 좀 자세한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신개념 제품도 다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최근 핫한 양자 컴퓨팅, 첨단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도 핵심 트렌드로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계속 결국에는 움직일 만한 것들이 보시면은 우리 한국 기업 할 것 없이 일제히 AI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에는 AI의 대세, 세상이 바뀌는 것은 중심을 두고 내년에도 계속 여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전에 CES랑 마찬가지로 모두를 위한 AI for All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제를 내세우고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AI 홈 기술을 강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현대차 그룹에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참여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현대모비스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각종 정보를 띄워주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과 뇌파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기대가 되죠? 정말 홀로그램처럼 자동차에서 정보들이 잘 보이고 좀 더 안전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첨단 모빌리티, 로봇 제품도 대거 출품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핫하게 로봇 기업들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뒤처지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좀 새로운 것들 많이 나오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하나 정도만 더 본다면 XR 쪽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R 확장 현실 관련해서 아마 내년에는 스마트 안경 여러 가지 이런 것들 XR 기기 이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찍먹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CES 아마 미리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지금 그래서 왜 현재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CES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여기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보통 1월 초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CS 시작되고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는 뭔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은 거기서 한 번 더 랠리가 나왔던 것 같고 특정 뭐 몇몇 종목이나 특정 테마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CS를 전후로 해서 대부분 차익 실현 단기 재료가 소멸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끝날 때쯤에 갑자기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세계에서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 최근에 신세계가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만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세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고 뭐 신세계 푸드 포함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마트까지도 갑자기 오늘 마지막에 급등이 나온 거야. 동시효과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시간 내에서도 좀 올라왔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와 손을 받고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합병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그냥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석에서 점유율을 모아가고 있는 게 이제 유튜브 쪽, 유튜브 쇼핑 쪽을 조금 모아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사실 신세계랑 G마켓이랑 이런 데는 너무 좀 힘든 상황이었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번에 신세계가 판단한 것은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제대로 다양한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세계 쪽이 이번에 트럼프랑 만난 것도 있고 또 이런 또 중국과의 손잡는 것도 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에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황제 젠스낭 최태원 만나나 CES 회동에 쏠린 눈 아무래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 4대 그룹 총수 중 거의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미국 출장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동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경영진도 총 출동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주가가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대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마음 AI가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세계 최고 AI 학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거의 제쳤다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I 관련된 소식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 살아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아직 괜찮은 회사들이 있다. 이런 것들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오징어 게임이 이제 베일을 벗었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오후 5시에 넷플릭스에서 또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종목들 뭐 급등락이 나오긴 했는데 아마 최근에는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또 우리 일정 매매,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가올수록 차익 실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좋은 수익이 났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모멘텀을 매매했던 분들은 PB가 많이 엇갈리는,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전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조금이나마 뭐 실망한 내용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경계성 매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또 급등이 나온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에 이어 모디도 K조선의 SOS를 쳤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뭐냐면 인도의 조선업 대표단이 이번에 한국을 찾아왔다라는 소식이고요. 좀 오랜만이에요. 보시면은 2015년 인도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직접 찾은 거는 2015년 모디 총리 방한 이후 약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확실히 조선 쪽은 너무 이렇게 호재가 많죠. 트럼프랑도 좋은 내용들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까지도 우리나라를 좀 찾은 거 보니까 조선 쪽은 계속 일거리가 많고 이 부족한 일거리를 만약에 로봇으로까지 대체를 한다면 잠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모두 동반 흑자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경계감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현대중공업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좀 못 갔던 애들, 삼성중공업도 좀 덜 가긴 했고,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이런 애들도 이제 키 맞추기 형태로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순환매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대장격인 이런 형님들이 또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또 눌림에서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쪽 관련된 소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영화 하얼빈을 봤거든요. 마침 저희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좀 애들 잠깐 보고 있을 테니까 너네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영화만 냅다 보고 왔거든요. 100만 이상 관객이 돌파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또 오늘까지도 또 반짝 또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애매하긴 뭐 좀 애매하긴 한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주요 시황은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 내에서 연말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매매 이제 정리하고 다들 좀 떠나신 것 같아요. 우리 세력 형님들도 연말에는 여행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좀 말랐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들 국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미국 국장 열심히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섹터 명확하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애들은 여기 내에서만 요즘에 국장에서 수익 내려면은 오전에 수급이 확실히 몰렸던 섹터 테마 내에서만 잠깐 이제 매매를 하고 오후에는 좀 쉬어야 돼. 쉬고 오히려 오후장에 내일도 계속 관심 있게 들어올 만한 이런 테마를 미리 매수를 해서 종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루에 정말 매매를 한두 번, 많이 해야 정말 두세 번? 그렇게 해야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매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으니까 막 많이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여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큰 욕심 없이 매매를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고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은 그때는 아마 더 많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몰린 곳에서만 매매를 하다가 좀 안정을 찾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조금 이제 비중을 올려서 좀 매매를 해보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